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수학원에서 대원여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번에 2021년 중간고사를 봤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떤 경향으로 나왔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원여고 1학년 이번 시험의 경향을 제가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학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객관식 1번과 3번이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됐는데요. 선택지에 언급된 개념들이 어조의 변화, 삶의 태도로 외부 대상을 표현했다라던가 이질적 인식, 시간의 흐름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번 대연요구 기출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와 유사한 저희 학원 문제교재를 참고 삼아 넣어둔 거고 오른쪽의 내용은 최종 자료 적중과 분석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넣어둔 거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학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대원여고 이번 시험이 작년과 비교해서 문제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원여고 문제의 어떤 수준이 이렇게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수준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좀 심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법, 문학 개념들을 아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거를 지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된 겁니다. 오른쪽의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장 전개라든가 아니면 언제의 시절에 대한 참여인가 라는 화자의 어떤 애매한 정서 같은 것들을 선택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는 이제 오세영의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는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어떤 사물을 통해 드러냈다.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결국 까마귀를 통해서 지평선을 응시하는 화자의 어떤 지향 세계를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냈다.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출제가 된 건데 이게 실제로 선택지가 나오게 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 선택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기말고사에서도 문학에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은 문학 개념에 대한 정리는 필수적이고 지문에 이 내용을 적용하는 훈련을 선행해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원리에 대한 개념의 이제 사례 적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자체만 물어보는 좀 약간 단편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면 이번 대원여고 1학년 중간고사 객관식 5번부터 7번까지는 대화의 원리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되는데 전부 다 이런 문제 유형같이 예시와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당연히 더 어렵고 학생들이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예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예시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최종 자료에서는 이렇게 공감하며 듣기라는 개념으로 언급이 되는 거고 사실 이런 예시 문제를 준비하는 건 자료가 아닌 우리 문제교재, 학원 문제교재는 예시를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 유형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근데 이번 시험의 7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4번, 5번이 모두 복수정답 처리가 됐어요. 제가 판단해도 4번 문제는 틀린 걸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올바르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대응 방안은 출제 예상되는 사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필수적인 게 문제 교재에 있는 좀 퀄리티 있는 문제들의 사례를 미리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개념과 학습활동 내용을 반영한 서술형 문제 유형.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 거의 예상되는 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뻔한 내용으로 나왔고, 보시면 뭐 세대방언과 지역방언, 비유의 원관용어, 보조원 이런 것들. 자, 문제 교재에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저희 최종 자료에서 이 내용 중요성을 분명히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최종 자료에 제가 정리해주는 내용에서 생각의 비늘 같은 것들에 대한 요거를 서술형 쓰는 걸 준비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그 우리 수업 듣는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주석 설명들 그리고 부가 설명들
교사용 교과서의 추가 설명들은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시니까 이거를 참고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개념, 핵심 개념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반복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교 수업의 필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거 뭔 말이냐면 이번에 중간고사 객관식 8번 문제가 문답의 형식이라는 선택지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정답이었고 학교 필기에서 이 문답법이 추가 언급된 겁니다. 이 문답법은 교사용 교과서의 내용이나 자소서에도 없는 내용이라서 대원여고에서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의 필기였는데 물론 이런 필기가 꽤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필기 내용,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놓치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성실성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 필기를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준비시킬 때 각 반별 필기를 모두 모아서 선생님들마다의 필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주고 이 내용은 교사님 교과서 없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필기니까 성실성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언급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른 반 학생들과 필기를 교환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반별 모든 학교 필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문법의 주요 개념을 위주로 출제하는 문법 문제 유형인데요. 문법 문제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18번 문제가 음절의 끝소리 적용 조건 그리고 동화 유형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문제 교재에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대로 적중화 분석에서는 이제 얘는 왜 음끝이 일어난 뒤에 연임이 되고 얘는 왜 음끝이 일어나지 않고 연임이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나온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어려워졌고 문제 퀄리티가 좋아졌지만 예상되는 개념 안에서 출제가 되는 건 문법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문법 주요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예상 예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학생들께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2021년 대원여고 1학년 중간고사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중간고사 1등급 컷이 90점 중후반, 96점 내외였기 때문에 되게 쉬운 시험이었는데 이번 시험의 일반 계열 1등급 수준은 92점대로 예상을 하고요. 예체능 계열 1등급은 80대 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 경우는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들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던져주고 개념과 사례를 연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문학의 경우도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좀 어려운 문법 개념들을 동원해서 선택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작년 기출에 비교했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기말고사에서도 역시 다양한 비문학 지문에 다양한 사례가 출제될 것이고 특히 문학에서 까다로운 작품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을 꼭 인식하시고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투자한 공부량 대비 올바른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대원여고 학생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중간고사 작년보다 어려워져서 많이 당황했을 텐데 그래도 실전 시험에서 열심히 풀어내려고 고생했던 친구들 너무 고생하셨고 기말고사에서도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